최근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모레 그러니까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요. 자가격리 시에는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 내 자가격리 지침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는 또 당국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긴급하게 2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아무래도 전 세계 그러니까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제 확진 사례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무증상 감염자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 국가 역시 뭐 다양해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이 내용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백순영 가톨릭 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사실상의 외국인 입국 봉쇄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3월 13일 이후에는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잡힌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우리 2월 초의 상황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발 또 미주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약간 그 증가세는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그 이외의 나라들 스페인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정점을 찍지 못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뭐 미국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더 심각한 부분이 있죠. 언제 이것이 증가세가 꺾일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많은 해외 여러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입국 심사, 입국 금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이 방역제, 검역제도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입국 금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모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최적의 방역이다, 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도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실제 지금 4월 1일부터로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국한 즉 유럽이나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분들은 실제로는 자가격리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 방역당국의 말로서는 그분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의 검역 상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적용은 딱 일자 시작은 4월 1일 0시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백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3월 31일 오늘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럼 그 전에 들어온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가 아니면 괜찮은 건가? 아니고요. 입국자 모두 14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카운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강제 조치가 아니고 이 4월 1일 이전 14일에 들어온 해외에서의 입국자는 자가 격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4월 1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14일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 격리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향해서 이제 발열 검사를 해왔었잖아요. 이게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낼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가격리 지침이 확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2주간이라는 격리는 결국은 발열 유증상자는 또 따로 진단을 할 테니까 더 강화된 조치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조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뭐 지금 누가 관광으로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관광이나 이런 불필요한 목적으로 외국을 가는 내국인이 많이 있다 치면은 그 사람들은 돌아올 때 2주간 자가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입국이나 불필요한 이 출국 두 가지를 다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방역 당국 즉 검역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조금 더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또 한시적으로 좀 더 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뭐 검역 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모든 이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뭐 이런 우려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치가 나온 건데 그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영국인이 격리 지침 무시한 채 도시 4곳을 활보하면서 여러 군데를 좀 여러 명과 또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지금 법무부가
강제 추방 여부 이거 지금 조사에 일단 들어갔는데 이 경우에는 강제 추방이 가능한 그 법 적용은 아무래도 출입국 관리법 이거 네. 봐야 되겠죠? 아니 아주 법 적용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예. 한번 이제 일전에 이런 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인이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인데 네. 부산의 고층 빌딩에서 베이스 점프라는 걸 했어요. 예. 이게 뭐 누구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네.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럼 그 러시아인은 추방됐을까요? 예. 몰래 결국은 이제 출국하긴 했는데 예. 불구속 입건이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감염병에 걸렸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 거리를 활보했다. 예. 그래서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있었다. 출입국 관리법의 11조하고 46조에 딱 걸립니다. 자, 감염병이 있거나 예. 혹은 마약류를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쨌든 공중의 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이 법 규정을 위반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예. 이들을 어떤 출국 조치를 취하거나 예. 강제 퇴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6조는 강제 퇴거 조항인데 예. 추방이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11조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고 지금 감염병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딱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아주 명확하다. 다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지난번에 이 정광훈 목사 쪽 이제 교회 이 집회와 관련해서 살인 미수까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상당히 자신의 어떤 증상을 이 자각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어떤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서 지금 이 영국인의 경우에는 4개의 도시를 다녔고요. 네. 스크린 골프장 이건 정세균 총리가 딱 짚은 곳입니다. 예. 실내 스포츠 시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크린 골프장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23명이 지금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예. 자가격리가 됐는데 이미 상당한 이제 민폐를 끼친 사회적인 위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추방도 가능하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사실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너무 많아서 뭐 제주 모녀도 그렇고 태국을 다녀온 또 한 남성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외출해서 논란인데 워낙 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좀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신고 또 자발적인 격리, 자기 자신의 격리에서 식구들 간의 감염부터 먼저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제주도 그 모녀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자가 준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어머님도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15일 날 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 뭐 권고 기준에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네. 결국은 20일 날 제주도로 가면서 제주도에서 일단 발증이 됐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는 일단은 신고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이었으니까 네. 선별진료소 가는 게 맞았지 병원에 간 것은 잘못됐다. 뭐 약국까지 갔었다니까요.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모녀의 그 여러 가지 상식 이하의 문제는 좀 어떻게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을 부분들이고 자가격리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2주일간 잘 지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방역 당국의 통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계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국민들 정서가 이제 이런 소위 확진자들 일탈 내지는 뭐 자가격리 수치 위반이라든지 뭐 여타 등등의 사례들을 보고 나서 엄벌에 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워낙에 많아서 네. 글쎄요 최영일 평론가가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네. 저도 이제 시민의식, 집단지성에 이제 의존하는 게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90%가 대체로 잘 지켜요. 근데 소수가 항상 일탈을 해요. 근데 그 위험은 일탈하는 소수가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잘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체로 위험에 빠집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잘 지키는 시민에게 우리가 뭐 상을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감염 그 예방 및 관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예. 그래서 300만 원 벌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정말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지금 오죽하면 뭐 이 제주 같은 지자체에서 예. 이제 그 아까 제주 모녀에게 소송 얘기를 했고 네. 지자체 간의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외국인도 추방하는데 내국인이야 우리가 추방하지는 않지만 그럼 국내에서 강력하게 이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은 소수의 일탈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예. 방법이다. 그래서 또 이 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점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사이 여전히 일부 종교시설이 또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현장 예배를 강행을 했는데 이곳은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이 네네. 내려진 곳이잖아요. 행정명령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엄연한 또 위반 행위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4월 5일까지 2주간 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오프라인 예배를 강제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모든 교회 예배를 금하겠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섰던 것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입니다. 예. 지자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사실 예배를 강제로 금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감염병 상황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7가지였습니다. 손세정제를 준비하시오. 마스크를 꼭 쓰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신도들 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띄우십시오. 그리고 이 출입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시오. 예배 후에 함께 절대 식사하지 마시오. 7개의 이 감염법 예방 수칙을 냈고 예. 이걸 위반한 교회들을 행정조치로 적발한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경기도, 서울시 대부분 천여 개의 교회가 예배 강행을 했고요. 예. 하지만 지킨 교회들이 다수였는데 200여 개 교회가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2주 동안 예배 금지. 근데 지금 또 지난 일요일에 모인 거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모일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항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신도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 집회금지법이라고 우린 집회가 아니고 예배해요. 그러고 이제 항의하시는 걸 봤는데 예. 예배도 종교 집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집회는 모이는 걸 집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예. 종교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좀 일부러 저항하는 느낌까지 있어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종교의 본질 예.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공동체의 안전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하는 권고를 한번 또 드려봅니다. 예, 뭐 여기 이제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이니까요. 짧게만 저희가 이 부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서울시는 이제 지금 여기 예배 참석 전원 고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그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방해 혐의로 경찰과 시청 직원들 고발하겠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은 뭐 소송을 낼 수는 있겠죠. 이제 법적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우리의 집회를 막았다 물리적으로. 그럼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소를 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만 예. 근거를 가지고 막았느냐 혹은 정말 종교 탄압의 차원에서 예, 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이것을 사법부가 판단할 때 예. 네. 그럼 다른 교회들은 왜 그렇죠. 네. 조계종은 법회를 지금 다 중단했고 예. 천주교는 왜 미사를 다 중단했고 그렇죠. 또 다른 대형 개신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그럼 이 주장이 합리적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저는 사법부에서 어떤 이 판단,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추정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그 7가지 그 수칙 보여드렸잖아요.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저런 것들만 교회 내에서 좀 지키면 그래도 저희 예배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저대로만 잘 지키면 현장 예배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럴까요? 지금 이 일단 학생들이 개학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만남조차도 지금은 거의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결국은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2m 소독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또 실제로 꼭 유독 일부 개신교 교회들만이 이런 예배 또는 구역 예배 또 그것도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신도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면서 식사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적어도 학생들이 개학할 때까지는
좀 자제하시고 예. 그 이후에 얼마든지 예배 뭐 하루 일주일에 7일을 드리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가도 비상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PD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제작진, 출연진 모두 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소속 PD가 이제 미국에서 입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의 PD입니다. 이 C사 소속이죠. 상암동에 있는데 지금 뭐 저도 그쪽에 방송을 아침에 마치고 왔습니다만 아, 그러셨어요? 상당히 비상입니다. 아, 예, 예. 그 회사는 아니지만 방송국들이 예. 몰려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PD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업무상은 아니고 휴가를 뉴욕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가장 위험하고 미국에서도 뉴욕이 가장 위험한 걸 그렇죠.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감염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뉴욕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확진이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위클리 주간 이 방송물들이잖아요. 예. 네. 2주 동안 관련 스태프과 출연진들이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방송은 2주 동안 결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 특히 앵커분들,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또 저 예. 같은 뭐 데일리로 나오는 패널들은 예. 우리는 정말 이 감염되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시사 보도 분야에 예. 이 뭐 앵커나 PD가 예.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예. 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좀 저는 섬찟한 생각이 드는 아니 글쎄 뭐 사건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제 정해진 세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2m 거리 유지하려면은 어렵죠. 백 교수님 저기 앉아 계셔야 그렇죠. 되고 저도 저 평론가님 끝에가 저쪽에 있어요. 가셔야 되고 그렇죠. 사실 이윤재 앵커랑 저도 이만큼 떨어져 네. 앉아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튼 좀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저희 방송하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또다시 양해를 구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에서 쓰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뭐 PD가 이제 지금 쓰는 장비 내지는 뭐 작가들 뭐 혹은 뭐 여기 있는 스태프 여러분들이 다 쓰는 게 뭐 카메라라든지 많잖아요. 또 카메라, 방송하려면 마이크 또 뭐 다 있죠. 그죠. 뭐 방송하기 네. 전에 또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예방적 조치 같은 게 방송 차원에서 필요하다. 뭐 실제 백 교수님도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아 이런 게 좀 취약하겠구나 싶은 데가 있습니까? 글쎄요, 물론 우리 지금 직장 전체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근한 예로서는 홈쇼핑에서 방송국하고 관계없는 사무실에 있었는데도 실제로 다 폐쇄되고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직장에서는 상황이 다 다르고 특히 방송국은 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 출입하고 국회에 출입하고 어디선가 한 분이 만약에 감염되면은 다른 기관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렇죠. 네. 거기를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즉 병원 이런 원내 감염뿐만 아니라 예. 방송국에서의 감염이라는 것도 그 방송국 전체가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예. 아직까지 뭐 일반 방송국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그 홈쇼핑의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 지금 일반 방송국들도 어떤 기자분이 들어오셨는데 감염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가능한 최대의 소독과 환기는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실제 이 방송국 스튜디오가 환기할 수 밀폐돼 있거나 있죠. 밀폐돼 있고 예. 또 공조 시스템은 다 돌아갑니다만은 예, 이 공조가 뭐 무균 상태로 공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위험성은 모든 직장에 다 있다 예.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송국만이 아니다. 예, 일단은 작가분들이나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아마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아.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예방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그럼요.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효과를 보리라고 보십니까? 큰 효과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약간 좀 돌파하는데 마중물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겠죠. 네. 이게 너무 의미 없이 이런 정도의 고강도 조치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큰일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치는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또 복지 개념으로 돼서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보편적, 선별적 해서 이게 뭔가 이 재난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네. 마치 뭔가 사회주의권에서 하듯이 정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돈 푸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먼저 시행한 쪽이 미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콩 같은 나라가 이제
했고 도시가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 양적 완화로 아주 선제적으로 푼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뭐 이 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쪽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경제가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나라들에서 경제가 경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데 결국 지금 다 지갑을 닫고 사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이 정도의 돈이라도 지급을 해서 일단은 소비 생활을 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긴급한 가게가 허물어지는 경제들은 좀 막는 쪽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한번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급하겠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3개월 내에 쓰게 하는 것인데 부천시는 반대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1인당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에게 400만 원씩 몰아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지원하자. 모든 이제 이 주민들을 지원하기보다는 하는 방식을 냈다가 사실은 부천시도 따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전 국민에게 주는 것까지도 이 김경수 경남지사는 제안을 했었지만 지금 70%예요. 그러니까 상위 30%는 못 받는 거고 이게 하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전 국민의 70%는 100만 원을 이제 지급받는데 이것이 저는 그래도 경색돼 있는 내수 시장을 조금 돌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풍경을 말씀드리면 정말 이 분식집, 작은 자영업 식당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택시기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떡라면 한 그릇을 먹고 요즘 유행하는 게 선결제라는 거예요. 선결제. 5그릇값 먼저 내고 10그릇값 먼저 내고 4,000원, 5,000원짜리 밥인데 5만 원 드리면서 제가 앞으로 9번 더 와서 먹을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작은 힘이 된다는 거죠. 지금 소비자들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실은 이거 뭐 안 먹어도 할 수 없는 건데 무슨 쿠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나 국가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70% 지급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다. 그 결과는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죠. 선결제 운동까지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대상인분들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이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이제 어디까지 또 미칠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하고 내일 가장 크게 이제 걸려 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부가 주도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어떻게 결정 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제일 또 큰 부분이 하나가 계약 연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일전에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4월 6일 이후에 이제 계약 추가적으로 연기하느냐 아니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계약 방안은 그렇다면 뭐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보면은 아마 모든 학부형들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방역 면에서 보면은 계약은 4월 6일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이 문교 당국에서도 그걸 아마 발표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은 4월 6일이 지나서 우리나라 이 환자들,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했을 때 과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이거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또 국내에도 만만하지 않은 게 뭐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요양병원이라든지 혹은 콜센터 같은 데 직장에서 시작해서 교회를 또 확산 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학교를 개학했을 때 그 학교 내에서의 그 아주 집단적인 발생, 조용한 전파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2차, 3차로 지역사회 부모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은 분명히 늘어나긴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고 그럼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는 물론 교육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방역에서도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그 보건 환경의 시스템들 이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뭐 보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뭐 발열 체크라든지 대부분의 것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또 지금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 방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을 일단 이 시간 동안에 다 마련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뭐 종식될 때까지 학교를 개학 못하겠다 하면은 이번 학기 뭐 결국 끝까지 개학 못할 것이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예 올 여름방학까지는 다 휴교하는 걸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번 학기 끝까지는 어떻게든지 막아보자. 그럼 우리나라는 완전히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 하나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중국은 진짜로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예.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쪽을 보면은 예. 확실히 환자가 없어지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효율적으로 잘 막는다면은 예. 학교를 개학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오늘 그 교민 연결이 하나 준비돼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1분만 저희가 그 평론가께 좀 여쭈고 싶은 게 이게 계약 연기에 대한 부분이 네네. 지금 3차례 지금까지 연기돼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네네. 게 어찌 됐든 학교를 계속 문을 닫고 있자니 네네네. 현장에선 또 원성이고. 맞습니다. 근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면은 제가 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좀 취재를 해보면 더 거기도 반반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학교 문 열었다가 또 이것도 감염되면 어떡할 거냐. 싱가포르에서 유사한 일이 나왔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교육부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 중인데 저는 내일 발표가 나올 거예요. 네. 계약 연기된다고 봅니다. 4월 6일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례가 나왔는데 학원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학원은 맞아. 10개 중에 예. 9개가 개원을 다 해서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도봉구하고 강남구에서 이 강사가 확진되니까 예. 200명씩 수강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면 패닉되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가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미국처럼 한 학기를 뭐 쉬어버리고 할 수는 없고 예.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입시 체제 때문에 예. 저희 아이가 고3인데 말이죠. 예. 지금 게임 레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업보다는 게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새로운 진로 개발인가 뭐 이런 고민을 저는 해봅니다만 예.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자 고등학교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사 일정, 진도는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4월 6일에 고등학교는 온라인 계약, 한 일주일 유예를 해서 중학교가 온라인 계약, 그리고 초등학교 온라인 계약을 해서 등교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방법을 찾고요. 예.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정보 평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다자녀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우리가 PC라든가 태블릿이 예. 모자라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정부가 지급해야죠. 렌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 접근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 제가 보기엔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대학은 개강했잖아요. 네. 오프라인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문제되게 하죠. 왜냐하면 수업료 일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가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문제 제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 학기 중에 절반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 돌려줘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등록금 반환 운동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초중고는 저는 온라인 계약할 수 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놓고 수업은 진행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상황을 조율해보고 적정 시점에 등교를 결정하되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원가 상황을 보니 예. 학교가 위험한 것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미얀마 쪽은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공의료가 많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인가 보네요. 공공의료도 그렇고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네. 환자 발생을 모르고 있고 결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히 만연돼 있는 것은 아마 동남아시아 전체 지금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국으로 그걸 보낸다는 네. 게 좀 특이하게 들리긴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 진단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평소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예.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예. 이 RT-PCR을 아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아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이 장비 자체도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검사 방법은 아닙니다. 예, 얼마나 좀 낙후가 되어 있는지 그 대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요, 그 일본 상황을 저희가 일본 상황입니다. 일본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네, 맞습니다. 불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 실제 돌아가신 사망한 거죠. 사망했어요. 네, 시무라 아. 켄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정말 최고 코미디언. 이건 뭐 수식어가 아니라 예, 실제로 일본의 국민들은 예. 최고로 치는 코미디언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팬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이 인물인데 예.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예. 일본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유명인의 사망은 드문 경우예요. 아까 리포트로 잠깐 저희 예. 대담 전에 나왔지만 네. 독일의 경우가 헤센 주의 예. 주 재무장관이 코로나19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위직이죠. 그 뭐 총리의 부인이 걸리거나
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제 확진되거나 예. 이런 확진의 경우는 이제 흔히 소위 말하는 지도급 VIP들이 일부 있었지만 예.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우리가 처음 유명 인물이 걸린 게 톰 행스 부부가 예. 호주에서 촬영 갔다가 확진됐다. 자가격리 중이란 SNS를 보고 놀란 정도였는데 사망은 사실은 일본에서도 첫 사례고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일이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유명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파장이 많이 있죠. 그쵸 충격을 받을 텐데 지금 일본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해서 2,605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초기에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응을 좀 부실하게 했던 것이 이런 확진세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숫자만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다음에 이 아베 수상이 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일본만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된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비난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2,605명인데 169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배 반 정도 되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진단수를 늘리면은 결국은 미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모든 외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 당국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동경도의 그 지사가 예. 동경을 봉쇄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앞서간 것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동경에서 만약에 환자가 많이 나온다면은 의료 공백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예. 일본 국민들은 지금 사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진단 검사라는 걸 적극적이지 안 한 것이 올림픽 때문이었고 예. 그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진단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너무 적은 수고 예. 양성률이 굉장히 높다. 예. 또 우리처럼 이렇게 동선을 찾아가거나 확진자를 찾아가거나 하는 이런 정책은 필수가 없고 결국은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일본의 강점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수준이라든지 병상 수가 뭐 OECD의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의료 병상 중에서 요양병원 같은 것들이 좀 빠지고 나면은 일본은 우리의 1배 반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지만 이런 게 순식간에 분명히 의료 공백이 나올 수 있는 환자 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뉴욕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갑자기 10배씩 늘어난 지금 거의 뭐 5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본 사람들의 이 계산으로 보면은 앞으로 몇 주 후면은 일본도 10,000명 수준, 20,000명 수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예. 일본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뭐 이제 전문가들마다 좀 전망이 다르긴 한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30초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본 상황은 10만 명 이상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은 숫자는 적지만 5배씩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이 앞으로 5배가 늘어난다면은 미국과 같은 의료 공백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숫자까지 10만 명, 뭐 20만 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보다 더 늦었거든요. 일본의 예, 방역이라는 예. 것은 예. 거의 뭐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고들 표현들을 하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의 상황까지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